안녕하세요. 드림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뉴로 초대되셔서 지금 온라인 생방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 드림 아카데미 에머랄드 탁세미나입니다. 네, 어떻게 좋으시죠? 첫 사진 어떠세요? 네, 포지타노 사진인데요. 저희 신랑 혼자만 갔다 온 곳이어가지고 꼭 같이 가고 싶다고 우리 와이프랑.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의 꿈인데, 제가 인생을 바꾸는 아메이의 힘이라는 사업 설명 주제를 놓고 이 사진을 썼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저랑 저의 스토리와 또 앞에서 두 분의 아메이 스토리를 들어보셨는데,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와 그 힘이 뭘까가 이 안에 저와 50분 동안 함께하는 시간에 들어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좋아하는 브랜드시죠?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본질을 보는 힘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완전 굿즈잖아요. 근데 조금 이렇게 들추니까 아구찜이 나왔거든요. 어떤 일을 볼 때 정말 우리가 그냥 딱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들 속에서 정말 본질이 뭘까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도토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대요. 몰라도 참나무가 된대요. 엄청 풍성한. 근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과 도토리의 차이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도토리는 게으름을 피지 않는데요. 우리 해가 늘 떠야 되는 그 자연이 게으름을 피는 거 보셨어요? 나 오늘 좀 늦게 뜰래. 이런 거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도토리도 땅에 묻혀서 아무리 깜깜해도 참고, 아무리 추워도 참고, 그냥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을 틔우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도 묵묵하게 자연에 따라서 게으름 피지 않으면 이런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거예요. 참나무가. 근데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나다운 참다운 내가 될 수가 없대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방향성이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에 따라가는 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한 10여 년 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냥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자각이 진짜 필요한데,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좀 내면의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저희 신랑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7년여 동안 알아오다가 이제 구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서 아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낳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 내가 쓸모 있다.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카시트에 셋을 앉혀놓고 아기가 엄마 껌, 엄마 이거 우유 뜯어줘, 엄마 이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전을 한 손으로 하면서 그거를 뒷좌석에 주고 옆좌석에 있는 애를 또 뭐를 흘렸다고 하면 잠깐 물티슈를 해가지고 걔를 닦아주고, 그 모든 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40대, 지금 제가 43살인데요. 우리 집에서 가장 쓸모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뭐 밥도 저 없으면 잘 결정을 못 하시고, 남자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기다려, 엄마 올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40대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뭐 3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시고 50대도 계시고 60대도 계시고 7, 80대도 계시는데요. 여자들이 이제 30대 때는 조금 남자들한테 그래도 조금 기대거든요. 뭔가 이렇게 해주겠지.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지. 그렇지만 40대가 되면 현실 점검이 좀 돼요. 그래서 진짜 저에 대한 자각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사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지만 일상에 파묻혀버리면 그냥
일상적으로만 살죠. 급한 일, 뭐 우선순위 이런 걸 세울 수가 없고 급한 일, 지금 당장 내 도움이 필요한 곳,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의 어떤 방향성이나 본질이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꿈,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진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는 제가 한 7년 전에 이런 미팅을 들으면서 이 일상에서 나 좀 벗어나 볼까? 라고 용기를 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또 오늘 7년 후에 저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들은 아마 평균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있으실 거예요. 뭐 남편이 얼마 남지 않았어. 저희 신랑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얼마 남지 않았어. 애들 크면 몸 아픔을 떠나. 내 도움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 언젠가 나도 일을 할 거야. 뭐 비롯해서 여러 가지 더 나아지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남들도 그렇게 되고 나도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것과 그걸 정확히 인식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만 있었지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이제 대기업에 뭐 다니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면 97년과 2017년에 물가 월급 그 지표인데 저희가 물가는 뭘로 결정이 되죠? 제가 이제 왕년에 경제학과 출신이어가지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물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요. 보면 여기 이렇게 뭐 새우깡 4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네요. 삼겹살 3,000원에서 13,800원으로 올랐고요. 이런 것들을 택시 1,000원에서 뭐 3,000원 넘죠. 요즘 3,800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쭉 보시면 짜장면도 마찬가지. 옛날에 3,400원 했잖아요. 20년 전에. 근데 지금 짜장면의 공급은 엄청 늘었는데 뭐 수요는 그렇게 늘었나요? 요즘은 짜장라면도 있고 꼭 짜장면집이 그렇게 수요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짜장면집은 어마어마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3,400원 하던 게 지금 8,000원, 뭐 쟁반짜장 10,000원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물가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급은 넘치고 수요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도 지금 8,000원, 10,000원 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물가가 그것만 적용이 될까가 아니라는 걸 이 안에서 배웠고요. 저희가 월급이 1.6배 상승할 때 물가가 3배 오른대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 신랑이 대리에서 부장 달면 낫겠지. 실제로 제가 같은 이제 아파트에 사는 언니가 부장일 때 저희 신랑이 대리였어요. 근데 잠깐 뭐 이렇게 보너스가 나왔는데 언니는 3인원 에어컨을 바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만큼이 안 나와서 그냥 하나 바꿨거든요. 에어컨 하나? 거실에 놓는 거 조그만 거? 근데 언니는 이번에 보너스 받아서 그냥 이거 바꿨어 해서 제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언니는 보너스가 얼마 나왔어요? 이렇게. 저희보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 신랑이 저 언니 신랑처럼 벌어오면 나 저축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이 내가 계속 오르고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물가가 훨씬 빨리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은 아까도 방금 아메 스토리 얘기해 주신 저희 리더님께서 친구들이 이제 50대인데 원래 5월 달에 퇴직하거나 이렇게 나오는 때가 아닌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나왔다 5월 달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40, 50대 퇴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최대라고 지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까운 데도 롯데슈퍼가 폐점했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자리에 또 싼 마트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이제 싼 마트 뭐 이렇게 해서 들어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고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경제위기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대요. 어떤 이렇게 휘청하는 사회 현상이 한 번씩 변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가난해진다고요.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수입밖에 없거든요. 저희 신랑이.
그러면 저희 지금 코로나 자금 다 받으셨잖아요. 엄청 기분 좋게 지금 쓰고 계시죠.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뭘 해요? 소비만 할 뿐이잖아요. 받는 수입은 딱 하나고, 소비할 건 굉장히 많죠. 근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 상위 1%, 10% 이 사람들은 뭔가 계속 팔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제 위기나 이런 혼란 속에서 계속 부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휘청하는 순간 계속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2025년에 지금 20년이잖아요. 직업 종사자의 70.6%가 AI 로봇으로 대체될 위험에 있대요. 근데 정말 많은 부분 그렇고, 실제로 제 주변에 이렇게 네일아트, 아까도 네일아트 아메 스토리에 나오셨는데, 네일아트나 이제는 그냥 혼자서 하는 이런 게 더 전망이 있어라고 자격증 따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가지고 몰랐다가, 제 딸이 붙이는 젤레이를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발에다가 페디아트를 해줬는데요. 너무 감쪽 같던데요. 근데 페디아트를 받으면 그렇게 보석받고 막 하면 8만 원에서 10만 원 할 거를 12,800원에 3번 할 양이 오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과연 그럴까? 지금 내 남편의 직장 아니면 우리 가정의 수입원이 정말 이런 위험이 있다면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들은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주부들이었어요. 내 환경에 있다 보면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다 비슷하고 일상도 다 비슷하고 시간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상에 있다 보면 이제 이런 낙관주의적인 편견을 제가 갖게 돼요. 아이고 그러겠어. 남의 일이지 나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 아이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 안에서 미팅 안에서 꾸준히 배워오면서 제가 진짜 검증된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량,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돈을 정부에서 풀었잖아요. 그럼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겠죠. 임금은 그대로시잖아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른다가 검증된 현실인데 우리는 아니야 내년 되면 우리 신랑의 연봉이 좀 나아지고 나도 조금 애들도 조금 이거 정리되면 계속 조금 더 벌면 아니면 좀 줄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1, 2, 3차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쓰나미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없어지는 건 그냥 다 아시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그래도 설마 내가 배워온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공부해서 쌓아놓은 일인데 할 일이야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변화시켜내기 어떠세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 변화시켜내는 게, 내 생각 하나 바꾸는 게 진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가끔은 내 마음 하나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진짜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겪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에이 남들도 다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옆집도 그렇고 뭐 나 언니도 그렇고 내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또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30년, 40년, 50년 후에 나 들어놓은 연금 있잖아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년여 전에 이런 미팅장에 와서, 지금 이제 온라인 미팅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미팅장에 와서 굉장히 낯선 환경, 내가 모르는 사람들, 사실 저희 주부들은 집에만 제가 사람을 골라서 만나기 때문에 안 만나고 싶으면 안 만나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뭘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얼마나 편하세요. 혼자 시청하셔도 되고 친한 스폰서님하고만 시청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미팅장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사실 제 내면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맞다, 맞지. 사실 저게 맞는데 맞는 거랑 내가 정확히 인식한 거랑은 다르네 이런 생각도 했고, 저희 신랑이 팔에 힘이 있을 때, 예, 노를 지금 뒤가 이제 낭떠러지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의 인생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앞만 보고, 뒤는 낭떠러지지만 앞만 보고 열심히 노를 졌잖아요. 그 팔 힘이 떨어졌을 때 저는 경비행기로 위로 이렇게 낚아채고 싶더라고요. 이쪽으로 올라와. 하늘은 평안해.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내가 평생 문화센터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면 자극이 되는데 집에 돌아가면 또 일상에 트이는 거예요. 아기가 뭐 이렇게 하면 또 애들 학교, 뭐 학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좀 의식을 가져가야 되겠다. 여기에다 의식을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런 자리를 계속 채우셔야 돼요. 내가 하루에 깜빡해? 하루는 가. 그러면 그 다음날 채우셔야 되고요. 난 일주일은 가는 것 같아. 그럼 일주일 후에 또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편견을 극복하고 진짜 내 걸로, 내가 위험으로부터 나를,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때론 내 친정 식구들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변화시키는 지식만이 해법이라는 거거든요. 지식이 차야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7년 전 제가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들었을 때, 알아들으려고 했을 때, 그때 나에게 했던 질문 3가지가 있는데요. 남편은 과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뭐 본인이 일하시는 분도 본인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막연히 그냥 부자인 거 말고요. 지금 우리 소득에서 얼마나 더 벌어야 잘 살 수 있을까? 그 돈이 단돈 50이든 100이든 1000이든 그건 중요치 않는 것 같아요. 각자가 내가 정확한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할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도 이런 미팅장을 통해서 저에게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가 진짜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대요. 진짜 재수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저는 이제 추천해드린 책이 초예측이라는 그 유발 하라리 포함, 린다 그랜트 뭐, 이렇게 세계 석학들, 8인의 석학들이 쓴 책이었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너무나 똑똑한 석학들은 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세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는 질문을 던진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존의 패러다임은 3단계 삶이었대요. 뭐 교육,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은퇴 생활.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한갑잔치 하면 동네 잔치였거든요. 20 중후반에 취업하셔서 성실하게 한 40년을 꾸준히 일을 하시면 한 한갑잔치 크게 하시고 이제 5, 6년 많게는 10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일, 은퇴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까 재수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교육, 일, 은퇴로는 절대 될 수 없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교육, 일과 배움이 계속 병행되어야 되고요. 교육이 또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50대가 넘어도요. 배움은 끝이 없어요. 100세까지 일하고 배우고 즐기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즐기고는 그런 생각하시면 이제는 너무 불행하실 거예요. 일하는 중에 즐기시고 배우는 것도 채우셔서 즐기시고 사이사이에 다 즐김이 들어가 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앞으로 변화에 대해 세상을 뭐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나는 이런 100세 시대에 살아갈 일하고 놀고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즐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살릴 나는 어떤 속성의 돈을 벌고 있나 우리가 사람인지 도토리인지 아까 자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 역시 여기 와서 저희 신랑은 직장인이었어요. 이해 영역이었죠. 일하면 돈이 나오고 일하면 돈이 나와요. 열심히 일해요. 새벽에 갔다가 새벽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일을 지금 휴직 중이에요. 이따가 스토리에 나오지만 일을 안 하니까 돈이 안 나와요. 네, 당연하죠. 근데 제가 7년 전에 이 사업을 준비했잖아요. 그때 이거를 제가 자각했어요. 아, 우리 신랑 혹시 건강이 안 좋아서? 혹시 쉬고 다른 꿈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싶을 때? 혹시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둘 다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 뭐 이런 일들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잖아요. 때로는 부모님.
부모님한테 우리 둘이 다 에너지를 쏟아야 될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이 소득 하나만 갖고 있으면 나 심각하구나. 나 행복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자영업자도 밑에 보시면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오히려 자영업자는 더 심하죠. 문을 열어놔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와요. 입소문 나기 전까지는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일해도 자본 투자해놓고 기다려도 손님이 안 올 수 있죠. 그러다 소문이 나면 이제 조금씩 일하면 돈 나오고 일하면 돈 나오다가 또 일 안 하시면 돈이 안 나오는 영역은 같고요. 사업가와 투자가는 다르죠. 처음부터 투자가는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일을 안 하시고 계속 돈이 나오는 거고, 사업가는 조금 더 다르죠. 아메이를 뭐라고 하시죠? 저희 후원을 나갈 때? 저 아메이 사업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업가 영역인데 어떤가요? 일을 해도 돈이 안 되고, 일을 해도 돈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다가, 일을 해도 난 열심히 했는데 조금 돼. 난 열심히 했는데 조금 되네? 일한 만큼 되네? 나 일 안 하는데 돈 되네? 이런 구간들로 가는 게 자본 투자 없는, 리스크 없는 그 일이 아메이 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산, 돈자에 나을 산, 돈이 돈을 낳는, 매달 나의 주머니에 돈을 그냥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갖다 주는 이 자산이 저에겐 너무 필요했어요. 현금 지급기인 남편 말고, 노동 수입 말고 이 자산이 너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자산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아메이가 이런 자산이 된다는데, 그럼 아메이 자산은 뭐야? 생필품 애용자 네트워크래요. 그게 자산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들었고요. 근데 너무 저하고 맞았어요. 왜? 여자들 너무 잘하는 게 소비 잘하시잖아요. 거의 집안 물품이 남편 옷부터 시작해서 애들 양말, 속옷, 내복, 뭐 목욕용품 뭐 해가지고 화장품부터 비롯해서 한 100여 가지를 여성분이 채워넣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걸 너무 잘 소비하시잖아요. 어디서 들으면 이게 좋은가 그러고 써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바꾸시고, 우리 반복 사용하는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영역?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의 영역인 사업의 영역에 기회가 있고요. 우리가 뭐 쿠팡, 지금 쿠팡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있잖아요. 쿠팡이나 뭐 편리한 다른 마트를 통해서 생필품을 구매해도 문제는 없어요. 계속 그냥 남편이 벌어온 돈, 내가 번 돈 열심히 벌어서 계속 그냥 쓰시잖아요. 별 문제도 없지만 우리에게 사실 기회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는 일련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땡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사용을 하신 제품들을 제가 이제 생각이 방향성이 딱 잡히고, 그래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아니 마트 바꿔보지 뭐 라고 아메이 마트로 이렇게 바꿔서 쓰기 시작한 이 일이요, 매출의 35%를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평생 내가 쓰는 어떤 지출이 나에게 수입으로 돌아오는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하세요. 뭘 쓰든. 저는 DC 드랍을 쓰겠어요. 7년여 전에 저는 선택했어요. 자연폼을 쓰지 않겠다. 왜? 더 비싸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잔여물도 안 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그 원리가 있어요. 기존의 제품들은 유통마진이 크기 때문에 광고비, 유통비, 뭐 퐁퐁하면 기미에게 한 60억을 줘야 되잖아요. 이런 뭐 농협마트에 30% 주면서 깔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80%가 광고 유통비고 제조 원가가 20%라고 하면, 아메이는 80년 전부터 뉴트라이트는 이렇게 시작된 회사인데, 보시면 그냥 우리는 그냥 광고나 유통을 안 할래, 그냥 회원제로만 운영해서 회원들에겐 특혜를 줄래, 30%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의 제조원가 들이지 않고, 우리 퐁퐁에는 알로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알로에나 들깻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자연 속에서 생분해되도록 제조되거든요. 그런 제조를 할래, 훌륭하게 제조할래, 40% 원가를 드리고 나머지 30%를 그냥 기회를 꿈꾸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그냥 돌려줄래, 소비자에게. 이렇게 해서 시작된 회사고요. 지금 보면 저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아메이가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반 소비자들이 항상 쌤이야 나 뭐 하나만 갖다 줘. 그게 습관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요. 앱으로 주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서 위험군으로 보시나 봐요. 저 안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래서 그냥 내가 주문할게라고 하시면서 소비자들이 그냥 SABN으로 손쇼핑으로 다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A클릭. 예전에는 나 그냥 회원가입은 안 하고 제품은 좋으니까 쓸래 하셨던 분들에게도 번호가 없으면 반품하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일반 소비자와 그게 다 나뉘어서 편리하게 회원가입 안 하셔도 제품 30일 안에 다 반품되고 해드릴 수 있어요가 가능하다는 거. 그냥 면대면 안 하셔도 A클릭 카카오톡 하나 보내면 구매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 그 포인트가 다 저에게 온다는 거.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저희가 이제 24시 챗봇 서비스를 아메이가 시작하거든요. AI를 소유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면대면을 꺼려하기 때문에 엘로케어 먹이고 싶은데 좋다고는 아는데 누구 만나기는 그냥 꺼려져. 그러면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 아기가 비염 있는데 엘로케어 괜찮나요? 이렇게 챗봇으로 질문하시면 너무나 AI 훌륭한 AI가 엘로케어는 피카오 프레토 허브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시고 기관지를 따뜻하게 해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요? 시스템이 해준다는 거예요. 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이런 체계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시계가 있고 조명이 있고 어때요? 화면 좀 잘 나오나요? 네. 저 이천에서 저희 파트너들도 보고 계신데, 이런 시스템을 또 금방 저희가 이 흐름을 타서 온라인 방송으로 전국, 400여 분 이상에게 지금도 방송이 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이 안에서 이렇게 변화해내는 거를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또 자극을 많이 받는데, 저희 스폰서님 좀 내성적인 성격이시거든요. 제가 7년여 봐왔는데 저희 문현희 스폰서님이 너무 방송 체질로 변해가시는 거, 이 미소와 이렇게 의상 맞춰 입으시고 너무 잘 강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이 안에 있으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행복하게 나를 변화시켜 낼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이 일이에요. 마트 바꿔 쓰세요. 네, 저한테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데 바꿔 써야죠. 왜? 일단 품질이 좋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디시드랍 한 병에 한 16병 희석해서 나오는데 저는 플라스틱 병 버릴 때마다 찝찝하다. 금방 쓰고 이 재활용이 이게 될까? 안 된다는데 플라스틱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병 사면 그걸로 그냥 16병을 희석통에다 쓰는 게 전 너무 그냥 제가 환경운동 하는 것 같았어요. 품질이 너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품질 보증이 아니고요. 만족 보증이거든요. 3개월 내에 내가 그냥 향이 싫어. 립스틱도 발랐는데 그냥 싫어. 이러셔도 3개월 내에 100% 환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한번 사용해보세요. 꼭 이거는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요. 근데 오늘 오전 중으로 택배 신청하면 내일 바로 배송이 되는 빠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캐시백. 나에게 평범한 사람들이 꿈꾸지 못하는 자산을 만들 기회를 줬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서 공부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학습해올 기회를 줬다는 거. 그게 마트 바꿔 써야 될 굉장히 5가지가 가장 큰 이유고요. 이거를 이제 나만 바꿔 써서 자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정 부분 캐시백만 되시고요. 이 정보를 이제는 내가 굉장히 마트를 써서 잘 바꿔보시면 전달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이 되는데, 제품군들은 이렇게 있어요. 뉴트라이트, 제 뒤에 이제 구강 쪽,
치위생사 전문직에 계시던 저희 리더님이 오셔서 진짜 잘 설명해 주실 건데, 글리스터 라인에 대해서 뉴트리라이트, 저 유일한 유기농 농장에서 재배한 원료를 사용하는 보조식품, 아티스트리, 글리스터, 그 다음에 집에서 사용하는 홈리빙, 그 다음에 이제 원펀 시작해서 베스바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이 안에서 제조를 하는 아메이 회사의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계 판매 1위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이번에 뭐 성시경의 온앤오프에도 너무 반가운 제품들이 엄청 눈에 띄어서 성시경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 제 주관 있는 애구나. 굉장히 자기 삶에 철학이 있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세계 판매 1위 건강보조식품 종합비타민 1위 더블X가 있고요. 가정용, 부분 1위 정수기, 청정기 1위죠. 그래서 이 많은 제품들이 글로벌 히트 제품들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영상으로도 많이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간단히 제조하는 제조회사고 1959년 창업했고요. 다이렉트 셀링 부분은 1위예요. 이제 많이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여 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조회사라는 거. 그다음에 포브스라는 영향력 있는 경제 잡지에서 프라이빗 컴퍼니라 그래서 개인 기업, 주식 상장하지 않은 개인 기업 부분에서 아메이가 늘 순위 안에 뭐 25위, 30위, 20위권 이 안에 이제 드는 기업으로 링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뭐 저희 신랑이 싫어해요. 그냥 아메이가 싫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소비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품은 좋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 세 개를 꼭 남편분한테 한번 같이 봐라. 아메이라고 써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세계의 선한 부자를 찾아서라는 다큐멘터리에는 미국의 한 도시,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를 바꾼 선한 부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두 분이 아메이 일가의 오너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것들 꼭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리터러시라고 SBS에서 한 진짜와 가짜. 요즘에 너무 SNS 상으로 직거래가 많은데, 이거에서 도대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다큐멘터리에도 저희 아메이 사장님 인터뷰한 게 나와요. 왜?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이제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건강식객 보시면, 그래 진짜 니네 유기농 농장이야? 나 못 믿겠는데? 이제 그러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에 보면 미국 트라우 레이크 농장의 빅마마 그 요리 전문가가 이렇게 견학에 간 그 영상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준대요. 6,000원 사면 3,400원을 내가 가져오는 일인데 왜 그거를 다른 마트를 이용하시겠어요? 제가 7년 전에 다른 건 다 자신 없었지만 한 가지 자신이 있었던 건요, 바꿔 쓰리라. 그건 제 의지만 작동하는 거잖아요. 사실 치약 바꿨다고 남편이 막 뭐라고 하진 않잖아요. 온리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내가 컨트롤하리라.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니까. 근데 포인트가 나에게 60%가 온대. 대단하네? 이런 생각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드린 일반적인 마케팅과 다른 이 소비자 기금 30%를 통해서 저희가 1차 보너스와 2차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 아시죠? 워낙 홈쇼핑이나 뭐 손쇼핑을 통해서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할인이 됐는데, 여기에서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 본질을 조금 보시는 힘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가 오늘날 저에게 7년여 동안 성실하게 이 바라보고 방향을 가지고 소비를 바꾼 저에게도 엄청난 꿈을 이뤄준 기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회가 돼? 이게 진짜 궁금하시잖아요. 이 아까 원원투 뭐 642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원원투예요. 아까 아메이 스토리 말씀해 주신 리더님의. 보시면 뭐든 저희가 정직하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안에 와보니까 20년 하신 분, 뭐 23년 하신 분, 18년 하신 분, 뭐 이런 굉장히 오랜 횟수 동안 아메이 사업만 해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도대체 가치가 없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피해 끼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근데 진짜 그렇거든요. 보면 저는 형님이 저의 스폰서님이셨어요. 저는 형님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서 이거 한번 써봐 했을 때 형님이 S고 제가 U예요. 제가 전주에 사는 지금 천안 언니도 이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전주에 사는 언니와 천안 커피숍을 하는 저희 언니에게 저도 이제 안내를 해서 아메이 제품 좋으니까 언니 마트는 안 팔아. 회원제로만 운영하니까 번호 내서 가입해서 한번 써봐. 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아메이는 요율이 점점 올라요. 포인트가 합산이 되면 될수록 요율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혼자 쓸 때 20만 3%일 때와 같이 합산이 돼, 무조건 합산이 되기 때문에 80만일 때에 요율이 6%로 달라지고요. 아까 연금은 물가상승률 반영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이는요,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에 곱하기 1.6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에 물가가 더 뛰었다. 한국 물가지수가 더 올랐다. 그럼 이 수치가 또 변하겠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에 76,800원이라는 비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누가 다 가져갈 것 같으세요? 스폰서님이 왠지 다 가져가실 것, 또 사실 처음에 뭘 모를 때는 가져가도 상관은 없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폰서님 다 갔냐? 절대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꼭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스폰서님은 저로 인한 3명의 네트워크는 제 거기 때문에 손대실 수 없어요. 회사에서 절대 그렇게 주지 않아요. 제 네트워크를 분리해낸 나머지 76,800원에서, 제 밑에 제 거를 빼고 스폰서님이 가져가시는 거,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A와 B, 큰 언니와 작은 언니 거 9,600원을 뺀 나머지만 제가 가져온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폰서님 19,200원, 저는 38,400원, 언니들은 9,600원. 서로 다르죠. 쓴 사람은 전달 않고 혼자 썼으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 두 분에게 구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38,400원을 가져온 거고요. 스폰서님은 저에게만 구전했기 때문에 혼자 쓰면 9,600원일 걸 19,200원을 캐시백을 받아 가시는 구조. 철저한 노력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려면 확신에 찬 어떤 개념을 잡으시고 내가 정확히 사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잡으시고 필요한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이 안에서 배워가시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들이 되고요. 이게 이제 642예요. 좀 확장을 해보는 일인데 아까는 두 분한테만 알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6분 정도에게 제가 알린 거예요. 근데 그 6분도 혼자 쓰지 않고 지금 제가 이제 그렇게 돼서 점점 퍼져서 에메랄드가 되어 있지만 또 3분 정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4분 정도에게. 그 다음에 그분들은 또 2분 정도에게.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대로 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래, 나도 언니한테 벌써 얘기했는데 언니도 언니 친구가 글리스터 쓴다고 얘기해서 회원가입 시켰고 되겠네. 정보만 꾸준히 올바로 유통이 되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90만 원 받았을 때요. 이렇게 6명에서 4명 정도 이 정도만 이렇게 됐을 때도 9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진짜 내 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해서 1,000만 그룹을 넘기면요. 기본적으로 한 300에서 330만 원이 나오거든요. 매달 자산의 형태로 이 네트워크에서 그냥 그들이 생필품을 써서 이 정도 돈이 나온다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30억 원의 자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300을 30억으로 보는 눈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안에 와서 그런 눈을 키웠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생필품 소비에 대한 네트워크는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걸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저희 집을 이용하고 또 아메이 프라자,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모이지 않는 곳이 됐지만 이제 드나드는 그런 곳들이 돼서 이 안에서 정보를 유통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저는 꿈꿨던 게 이거였어요. 아, 진짜 매달 일정하게 나오면 좋겠다. 진짜 단돈 200이어도 지금의 200과 내 나이 60대에서 200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나 조금 굳혀서 지속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아메이 지속적이 된다면 왜 돼? 생필품이니까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가 되고 또 야 다른 데 거 더 좋은 거 많아. 아니요.
아메이도 끊임없이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질릴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또 신제품, 지금 또 저희 인덕션 풀 PB 하잖아요. 저 인덕션 너무 사랑하거든요. 인덕션 하나만으로도 진짜 너무 행복한데 제가 이제 구형을 신형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그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시스템에서 해주는 일들이니까 나는 제대로 정보 전달하시고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면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막 팔아야 되나? 막 이러고 돌아다녀야 되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메이는 이 6분을 꾸준히 만나시는 거예요. 네, 다른 거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6분을 잘 되게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 6분이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000만 포인트라는 네트워크가 1년에 한 번 되신 분을 저희가 SP라는 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한 번은 안정적이지 않죠? 1년에 3번 정도 하면 GP라는 핀을 드리고요. 6번부터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자, 파트너로 인정이 되는 핀인 플래티늄이 됩니다. 12달 중에 6달 정도를 이 네트워크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세 개념이고 상속 여행 보너스도 나오죠. PT부터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플래티늄이 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나눠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세 분의 저희 파트너들과 플래티늄 같이 성취해서 제가 에메랄드가 됐고요. 6분을 도우면 다이아몬드. 그리고 쭉 밑에 나온 것처럼 저도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를 꿈꾸는데 또 퍼스트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꼭 진짜 이 안에서 꿈들이 진짜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이 또 내 수입이 언젠가는 끝이 있는 노를 저어도 팔이 아픈 그런 수입인지 아니면 어떤 시간의 접근과 내 어떤 정확한 목표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내가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영역인지를 정확히 보시고요. 인생을 바꾸는 부의 영역이래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과요.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뭔가요? 미래 준비요. 늘 미래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내 남편 수입 언제 끊길지 모른다고 하고 나도 이 일 너무 지겹고 하기 싫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나올 수 있는 수입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만 일상에 치여서 그냥 급한 일에 치여서 대부분 안 하고 계신 일, 이게 부를 만드는 길이래요. 이게 저한테는 생필품 네트워크, 이 아메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산을 만들고 싶으시면 소비하시고 전달하세요. 소비 충실히 하시고 전달은 안 하시면 저는 소비자. 네. 그 다음에 소비 충실히 하시고, 조금, 시스템 도움 받아서 전달이 돼? 그런 부업. 그리고 완전 애용하시고. 저는 다른 제품 절대 안 쓰거든요. 감동하시고, 플랜까지 구전하시면 분명 자산가가 되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아메이 사업의 수입의 특징은 너무 이쁘죠. 그림, 돈나무. 저거 키우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키워보실래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시스템을 갖는 일, 자녀에게 상속 가능한 일, 평생 직업, 평생 여행 가는 일. 그래서 저는 첫 여행 두바이를 시작으로 하와이, 삿포로, 또 두바이, 올해 또 나트랑을 가요. 제가 꿈꾼 그 7년 전에 진짜 과연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당연히 가는 거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 됐고요. 제가 이제 에메랄드 성취했을 때 사진인데 지금 봐도 너무 가슴이 떨리고 이제 곧 다이아몬드를 제가 이제 성취하러 이제 하는데 지금도 심장이 두근두근 되고 되게 행복한 짜릿함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몇 장 슬라이드가 안 남았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5년 되신 분, 10년 되신 분. 근데 내가 처음에 두근두리고 심장 떨렸던 내 목표가 정확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덧 흐릿해지신 분? 아니면 목표를 잃어버리신 분? 목표는 있는데 잘 안 돼서 현상에 묻히신 분? 여러 저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아메이는 다이아몬드. 그게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기 전까지는 뭔가 다 꿈이
이뤄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이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룬지도 모르게 제가 이 안에 7년 있으면서 다 이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저에게 이 사업을 자산의 기회를 주신, 만들 기회를 주신 이제 저희 스폰서님 운현이 한택수 리더님이 계시는데 이제 두 분이 늘 밥을 사주시죠.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사고 싶어서 살 때가 있지만 이렇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었던 생각이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리더님들하고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 리더님들 진짜 편안하게 드실 텐데 그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냥 스승의 날 때 이제 분당 카페 거리에 좀 멋진 레스토랑에서 그냥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야? 한택수 리더님이 계속 가격표를 이렇게 코스 요리를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막연히 예전에 저희 다이아몬드 리더님 보면 막연히 저런 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가까이서 식사를 하고 저런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면 한 끼에 3억이 넘는다는데 저런 분들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일들이 나에게 올 수 있을까? 근데 진짜 그런 일들이 왔다는 게 제가 이룬지도 모르게 그냥 잃어버린 꿈이 됐고요. 이제 이 옆에 두 번째 사진은 저희 딸이 인스타에 올린 이제 아빠가 지금 휴직 중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방 건강, 눈이 좀 좋지 않아서 쉬고 계시는데 제가 7년 전에 이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남편 수입이 전부인데 남편이 쉰다면 몇 개월 버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7년여를 준비해 오면서 에메랄드라는 굉장히 값진 핀의 결과물이 우리 가정의 최소 보호막이 되어주더라고요. 그게 너무 간절한 꿈이었고요. 근데 이건 이제 1년 휴직이에요. 곧 복귀하실 거예요. 9월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큰 꿈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쪽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제 꿈이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낮에 이제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학원에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나 데리러 오면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딸한테만 우산을 양보해서 여기가 다 젖었던 어깨 사진인데 우리 아빠 너무 멋지다 해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카페에서 사업 설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또 저희 신랑이 저를 태우러 와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걸 경험하게 되고요. 이 아메이를 통해서 또 여러분 꿈 꾸세요. 아메이 오면 꿈을 물어보죠. 자꾸. 여러분 꿈 있으세요? 왜 꿈을 여쭤보냐면요. 꿈을 내가 꾼다는 건 내 무의식이요. 그거 너 가질 수 있어 라고 보내는 신호래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 꺼지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꿈 꾸시고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빗속에서 춤추는 걸 배우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애 좀 크면 지금 좀 이거 지나면 아직은 막 너무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일상에 치여서. 그러면 더 나아질 것 같으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은 끝없이 폭풍인데 그 안에서도 춤추는 걸 배워야 햇볕이 쨍했을 때 그것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이 사업을 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 또 제 뒤에 또 저희 너무 완벽한 또 저희 제품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해주실 리더님이 나오시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꿈이 탁 떠오르시면 그걸 붙잡고 인생의 기회로 삼으시는 멋진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